부동산 경매 이 시기에 내가 기회라는 건 알지만 들어간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올라가면 부동산 경매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나 기사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수가 역대 최고치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최근에 사람들 모이면 뭐 2명, 3명 이렇게 모이면 항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는 그 모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정말 안 오른 게 없죠. 미국 주식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나스닥이야, 역시 미국 주식이야, 역시 미국에 투자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인 같은 경우도 뭐 1억 8천이 됐기 때문에 1억 8천 이제 가네마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1억 7천 7백 뭐 요 정도 되는데 이제 1억 8천 가네마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사 보면 금값도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금값도 지금 역대 최고로 비싸게 사고 팔리고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 항상 비아냥거렸었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야,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야, 국장을 왜 갖고 있냐, 지금 다른 자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국장마저도 지금 현재 역대 최고치로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소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경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매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기에 경매를 공부하고 경매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 생각을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상승은 돈의 이동이지 돈의 증가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건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의 흐름이 주식 시장으로 몰렸다는 거지. 부동산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주식이 양대 산맥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지금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부동산 규제를 너무 많이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흘러가야 되고, 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코스피가 지금 큰 상승을 겪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흘러갔다는 건 다시 이 돈이 나한테 흘러올 수 있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막 지금 좋아진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면 원래 지금 100이라는 돈에서 흘러가야 되는 돈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은 좀 성향 자체가 달라요.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사고 팔기가 쉽죠. 내가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바로 익절을 해서 수익화를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핸드폰으로 조금만 딸깍딸깍 하면 바로 손해를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시장 자체가 되게 느린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부동산은 사는 것조차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엄청 심하고 세금도 심하고, 실거주 하신다라고 하면 전입 의무도 있고, 또 경매한다 그러면 명도 같은 경우도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자 같은 경우도 높기 때문에 하나라도 꼬이면 내 스케줄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은 되게 사고 파는 게 쉽고, 내가 사실 핸드폰 어플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막 머리 아픈 투자하지 말고 지금 시장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국장으로 좀 넣던지, 아니면 주식으로 넣던지, 아니면 코인으로 넣던지, 금을 사든지, 이렇게 돈의 흐름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차가운 시장이죠. 어느 정도 좀 조용한 소각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때 특히 이제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정말 소수 시장이에요. 부동산 경매 이 시기에 내가 기회라는 건 알지만 들어간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경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저 내피셜이나 제가 하는 생각뿐이 아니라 실제 지금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가고 있고, 낙찰 받아간 가격,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열람을 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싸게 받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는 사는 가격을 내가 정하잖아요. 사는 가격을 내가 쓰고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 내가 사실 최저가에 써서 낙찰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의를 가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법원에 가서 내가 경매로 입찰해서 내가 낙찰받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싸게 샀으니까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경매는 많이 작용을 하고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그분들이 부동산이나 부동산 경매 시장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가 지금 수치 자체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실제로 돈을 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주변만 보더라도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윳돈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수익이 낮다라고 해도.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실제 정말 진짜 소수 몇몇 투자자들 그런 분들은 정말 큰 돈을 벌고 그렇게 큰 돈을 버는 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있는 시기이긴 해요. 그때 코인이나 이런 거 많이 올라갔을 때도 보면은 고급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우리가 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곳들. 그런 곳들에 막 신고가가 엄청나게 많이 찍혔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게 대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샀지? 막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 그냥 현금으로 산 겁니다. 진짜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큰돈 벌어서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고급 아파트들을 신고가가 좀 찍히는 게 있을 뿐이지 이 분들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리나 대출이나 수요와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소수 좀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이 시장 자체 흐름이 바뀌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변한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과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됩니다. 오히려 금리나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부동산인 거죠. 이게 이번에만 있는 건 아니고 21년도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어요. 21년도 얼마 안 됐죠. 그때 막 코스피 막 3,300 찍고 그때는 모든 자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막 흐름을 탔었어요. 그때는 정말 다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만들었고 규제 지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경매로라도 사람들은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경매로라도 매물이 있으면 막 들어와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막 낙찰가율이 90%가 넘어가고 그때도 경매에 보면 막 과열이 됐던 시기였었는데 그 이후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낙찰가율 10에서 20%씩 막 떨어지는 물건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대출이나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로 막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고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자라는 심리가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법원에 사람이 많네, 사는 사람 많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진짜 많아봤자 한 물건에 경쟁자들 6명, 7명, 10명? 10명이 들어온 거면 많은 건가요? 실제 경쟁자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10번 하면 한 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부동산 경매를 잘 배워서 한다 그러면 경쟁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매 같은 경우는 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계대출이 되고 전입 의무가 있지만 내가 실거주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들 중에서 막 정말 좋은 아파트들은 싸게 사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상승기 하락기를 떠나서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좋아하는 입지 같은 경우는 정말 싸게 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일부의 외단지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시세보다 엄청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조금 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시드가 좀 부족하신 분들도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사업자 이용이 가능하고 매매사업자로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출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전입 의무도 없고 그리고 단타를 쳤을 때 양도세 혜택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물건들 좀 하해 보시고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막 부동산에 사고 파는 심리가 우월화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좀 위험한 물건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빌라나 반지 하나, 상가나 뭐 특수 물건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지금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코스피가 올라가면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는 논리는 이거예요. 다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투자 방법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버티다 보면은 또 돈이 흐름이라는 게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건 뭐 한 번만 겪고 지금만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역사들이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럼 또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그 시기에는 경매로 싸게 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꺼려하고 다른 자산들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동산 경매로 이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갔고 코인 시장도 많이 올라가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계속 투자를 해오시는 분들도 이거 투자하는 게 맞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우리는 우리 거 하자. 계속 이거 하면서 좀 버티고, 그리고 좋은 시기 올 수 있게끔 계속 공부하면서 이 시기 같이 버텨보자. 공부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이 운이라는 게 충분히 지금은 많이 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상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 잘 흐름 보면서, 저도 흐름 보면서 계속 영상 만들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